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변희재가 형사소송도 하고 있는가 하면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모두가 태블릿 PC와 관련된 것인데요. 자, 변희재는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정민영, 김영철, 박주성 이 5사람을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윤석열, 한동훈, 정민영, 김영철, 박주성 이 5사람은 공통점이 있죠. 박근혜 당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하던 특검 제4팀의 검사들입니다. 그럼 이 검사들을 상대로 변희재는 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을까요? 바로 장시호 태블릿 조작 사건 때문이죠. 장시호 태블릿을 누구 걸로 조작했다는 겁니까? 한동훈이가 바로 최서원 것으로 조작해서 국정농단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해서 변희재는 보도를 했다가 JTBC 그리고 또 손석희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해서 지금 1년간 감옥 생활도 하고 아직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재판이 이제 12월 2일 정도 되면 변희재에 대한 2심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민사소송을 제기했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조작을 해서 증거를 조작해서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가지고서 그야말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변희재 씨에게도 커다란 뭐가 됐습니까? 그야말로 화가 됐죠. 뭐냐면 장시호 태블릿 PC 전에 제1 태블릿 PC라고 있어요. JTBC에서 보도했던 거. 그것이 바로 JTBC와 손석희 등이 조작한 것이다 라고 미디어워치에서 보도를 했다가 그 보도가 허위라면서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까지 가게 됐고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인데 그래서 그 소송을 하면서 변희재 씨는 그 당시 검사들에게 사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얘들은 안 하죠. 그러면서 결국 변희재 씨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 민사소송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지금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변희재 씨가 한동훈한테 돈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5사람 누구라도 1억 원을 다 달라고 변희재 씨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눠서 갚든지 어쨌든 한 사람이 갚든지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억 원대 판결이 떨어지면 말이죠. 그러면 죽어라고 소위 그 한동훈 쪽에서 싸워야 되는데 말이죠. 싸우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미디어워치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안모 비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모 비서라는 사람을 이번에 증인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모 비서가 증인으로는 안 나오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 확인서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5년 10월 12일 아진무선에서 개통한 태블릿을 최 원장에게 준 바도 없고 그러니까 최순실 말하는 겁니다. 최 원장이 태블릿을 쓴 바도 없습니다. 특검사 당시 3차례 소환되어 같은 진술을 했으나 특검은 전혀 상반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안모라는 사람이 당시 특검에 나가서 3번이나 이거 최서원 거 아니다. 내가 최서원한테 이거 개통시켜준 바도 없고 최서원이 이걸 쓴 거를 본 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히 했다는 거야. 최서원 거 아니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진무선이라는 데가 가지고 최서원하고 이 안모 비서가 함께 태블릿을 개통을 했고 그리고 태블릿이 최서원이 사용했다라고 발표를 하더라는 거야. 누가? 특검에서. 그러니까 안모 비서라는 사람은 최서원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특검에서 거짓으로 이거 최서원 거다라고 발표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안모 비서는 지금 이 사실 확인서를 써가지고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이 민사소송에서. 다시 말하면 변희재하고 한동훈하고 싸우는 이 민사소송에서 안모 비서가 사실 확인서를 냈다고요. 이제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증인으로는 안 나오고 사실 확인서라는 걸 써가지고 법원에 내준 겁니다. 그러면 안모 비서는 누구 편을 든 겁니까? 그렇죠. 변희재 편을 든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안모 비서를 불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한동훈 쪽에서. 한동훈 변호인들이 한동훈 쪽에서. 근데 안모 비서를 안 불러내.
그럼 무슨 말이야? 암호비서 말이 맞다는 거 아니야? 암호비서 말이 맞으면 결국은 한동훈 쪽에서, 특검 쪽에서 그 당시 암호비서의 말과 상관없이 거짓으로 둔갑시켰다는 거 아니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미디어워치가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13일 말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백사단독에서 공판이 열렸는데 피고 측 변호사들은 아무도 항변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이 열렸는데 피고 측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야. 증인으로 채택된 암호비서가 출석하는 대신 원고 변희재 대표를 통해서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즉각 암호비서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 신청을 하는 게 정상인데 전혀 안 하고 피고인 5명 측 변호사들은 아무것도 안 하더라는 거야. 지금 피고가 5명이에요. 원고 피고라고 그러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피고입니다. 지금 민사소송이니까. 피고의 측 변호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암호비서가 하는 말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인정해버리는 꼴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야. 근데 변희재는 뭘 이번에 신청했느냐. 2017년 1월 5일 포렌식 조사 여부와 관련해서 당시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에게 서면 질의를 하겠다. 근데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월 5일자 포렌식을 했다고 특검이 그 당시 발표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그런 바 없다고 회신서를 보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검에서 당시 그 태블릿 핏을 포렌식 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규철이가 브리핑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사실인가를 알아봤더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회신을 보내오기를 그런 적 없다. 그러면 이규철이가 거짓말로 발표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이규철한테 이게 증인신문 방식이에요. 서면 질의죠. 서면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했더니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 준 거야. 그러면 이제 변희재 측에서 법원에다가 서면 질의서를 내면 법원이 이규철한테 보냅니다. 그럼 이규철이가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답변을 안 하면 나중에 뭐 직접 이규철이를 법적으로 부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만약 답변을 안 한다는 건 이규철이가 사실은 변희재 말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민사소송에서 변희재 측하고 그다음에 이 특검 제4팀하고 붙었다 이 말입니다. 변희재가 1억 원을 달라 손해배상 청구서를 걸었어요. 그러면 박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동훈 측에서 안 싸워. 여기서 지금 변희재 측에서 불러낸 암호비서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나오는 대신 지금 서면을 냈는데 그게 다 변희재 측에 유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고 이 안모라는 사람을 불러낼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규철 그 당시 이규철이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던 그런 특검 보입니다. 그런데 이규철이가 그 당시 포렌식을 했다고 발표를 했다는 거지. 근데 포렌식 한 바가 없어. 서울중앙지검에서 포렌식 한 바 없대.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변희재가 법원에다가 나 이규철한테 서면 질의를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그걸 받아줬어. 신청을. 그러면 이제 변희재 측에서 법원에다가 서면 질의서를 내면 법원이 이규철한테 서면 질의서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걸 확인하게 돼. 그러면 이규철이는 이제 포렌식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포렌식 했다고 발표했잖아. 거짓말했잖아. 그럼 그걸 왜 거짓말을 했는지 뭐 거짓말을 했다면 한 건 맞는 것 같아. 했다면 왜 한 건지 누가 시켰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변희재가 하고 있는 진실투쟁 이 민사소송에 의해서 한동훈 쪽이 그 당시 특검 제4팀이 이 태블릿 PC를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이제 드러나기 일보 직전에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변희재가 승소해가지고서 얼마만큼이라도 다는 아니라도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변희재가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2 태블릿 PC 그러니까 이 장시호 태블릿 PC라고 하는 거 이게 장시호 건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특검 검사들이 조작을 해가지고서 최소원 씨 것으로 둔갑을 시켰다. 그래서 최소원 씨를 갖다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끌어내렸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 비밀이 터지는 거지. 그러면 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 부분 말이죠. 그걸 가지고 뭐 재심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감옥에 10년 정도 지금 갇혀 있죠. 최서원 씨가 이제 재심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제가 한동훈이가 여기에 대해서 왜 고소를 안 하느냐라고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이제 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요. 뭐 1억 원이 적어서 대응을 안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변호자가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한동훈의 성격상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시 이제 최서원의 비서 역할을 했던 안모라는 사람이 최서원하고 가가지고서 아진무선이라는 데 가가지고서 이 태블릿 PC를 개통한 적이 없다. 그리고 최서원 씨가 그 태블릿 PC를 쓰는 것을 본 적도 없다. 아니다. 최서원 씨가 아니다라고 자기가 그때 특검팀에 가서 3번이나 진술했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진술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진무선에 간 적도 없다. 최서원이가 쓴 거를 본 적도 없다. 안모 비서가 분명히 얘기를 했으면 근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최서원 것이다. 그리고 아진무선이라는 데 가가지고서 최서원하고 그 안모 비서하고 같이 개통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가지고서 그 조서를 꾸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서원이를 국정농단의 지금 주범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버린 거지. 그래서 거기다가 경제적 공동체 해가지고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엮은 거지. 자,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라는 자가 얼마나 정말 더티한 짓을 했는지가 변희재에 의해서 드러나기 직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변희재는 미디어 오치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규철 당시 특검 대변인입니다. 이규철에 대한 서면 질의를 법원이 받아줬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난리 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강실업 TV입니다.